아무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우리한테 지은 죄가 하나님은 용서가 된대. 폭행에 재물 손괴,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요. 범죄자라고 당신이 사귀는 여자. 죄 짓지 않았어, 그 여자. 전과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아주 많이 당신을 사랑해볼까 하는데. 12億円、そこはカットしてるわけ。 was to pay the first installment to SMT. 太鼓の日本많다는 거. 샤츠가 Before I had to have all of this, but you remove this one. 재밌게 놀랍게 다르게 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매우 잘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히는 북미 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열릴 행사를 위해 이동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아주 잘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자신은 그 약속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미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전했고 아베 총리는 북미 회담에 대해 매우 열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 준비에 들어갔으며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 집을 비롯해 스위스 제네바, 중국 베이징, 공해상의 선박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로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한 뒤 내일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다시 떠날 예정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대북 특사단 활동 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하기 위해 출국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방미단은 도착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층과의 회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 과정과 대북 대화론에 대한 백악관의 온도차, 미국 조야의 반응 등 전반적인 방미 결과에 대해 보고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북한과 미국 측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방법과 의제는 무엇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걸로 예상됩니다. 대북 협상 결과를 주변국과 공유하기 위한 작업도 이어나갑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방미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어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러시아를 찾을 계획입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아베 총리 등에게 대북 특사단의 활동 결과를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대표단 파견 외에 문 대통령이 주변국 정상들과 직접 통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안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출장에 동행했던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충남도로부터 안전지사의 행적이 담긴 국내외 일정 자료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안전지사의 출장에 동행했던 관계자들의 명단을 토대로 어제부터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지은 씨 측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도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서 당시 결제한 영수증을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발생 건수가 연평균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0여 건에서 2016년 2,380여 건 등으로 4년 동안 172%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으로는 1,634건으로 피해 학생은 연평균 2,24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C정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계행정부 차관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오늘 오전 비공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팔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노르딕 스키의 간판 신희연 선수가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신희연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15km 좌식 종목에서 42분 28초 9를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번째 메달이자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 나온 한국의 세 번째 메달입니다. 신희연은 12.99km 구간에서 4위에서 3위로 올라선 뒤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순위를 유지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도 전국 대학 대부분이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었습니다. 대학 알림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330곳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97%인 321곳이 등록금을 동결하다 내렸습니다. 대학들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대부분 등록금을 묶어둔 것은 정부가 다양한 재정지원 사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데다 교육비에 대한 학생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대학들이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대학의 계열 전공별 1학기 등록금 현황은 다음 달 대학 정보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휴일입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1도, 춘천은 13도, 광주는 1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아침만큼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지만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 8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늘 이른 오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표정 자체는 맑아도 대기는 다소 뿌연 곳들이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이 11도, 대전과 청주가 13도, 전주와 대구가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기온이 더 크게 오를 전망이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인기가요가 방송됩니다.